오늘은 2장 마지막 내용인 이제 태분행 노튼 정리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앞서 배웠던 내용들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거고요. 그래서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고 2.5절까지의 내용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이제 2.6의 내용도 이해가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은 후에 앞의 내용들과 함께 같이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좀 추천합니다. 자, 일단 태분행 노튼 정리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을 지금 이번 학기에 계속 배우고 있는 거고, 회로 해석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로를 갖다가 간략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분행 노튼 정리가 회로를 간략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어떤 방법 혹은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급적 이제 익숙하게 하도록 좀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 숙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문제도 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가 나갈 거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연습을 할 거니까 앞으로 이제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서 내용이 익숙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교재의 내용이 좀 사실 좀 어렵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내용이 아닌 주교재의 내용이 아닌 부교재의 내용을 우선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교재로 들어가서 이제 연습 문제도 같이 풀고 이제 내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내용은 이제 태분행 정리인데요. 자, 태분행이던 노튼이던 이제 다 뭐 비슷한 느낌인데 태분행 정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특징이냐면 아무리 복잡한 회로여도 그 회로를 하나의 전화번과 하나의 저항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복잡한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를 우리가 간략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태분행 정리가 있는 거고요. 태분행 정리를 이용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회로가 하나의 전화번과 하나의 저항이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는 회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기 강의 노트에 써 있는 내용들을 좀 같이 보면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우리가 간략화하고자 하는 그 어떤 회로입니다. 회로이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의 가정은 이렇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로드 부분은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부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전체 회로에 대한 이제 해석, 그러니까 즉 뭐 입력 전류가 있으면 이제 출력 전압이 있고 입력 전압이 있으면 출력 전류가 있을 텐데 그 입출력 간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로드라는 부분이 이제 가변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이 시시각각 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전체 회로가 굉장히 복잡한 회로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한번 변할 때마다 전체 회로를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계산량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변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변하니까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등가 회로로 바꾸기가 어렵고 왼쪽에 있는 회로 같은 경우는 등가 회로로 변환을 하되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등가 회로로 변환을 한다면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로드 부분이 변하더라도 다시 계산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적겠죠. 그래서 자,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간략화시켜서 지금 여기 있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요 하나의 전화번과 하나의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회로로 대체된 겁니다. 자, 이런 형태대로 이제 회로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 비교적 쉽게 회로를 다시 해석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을 다시 같이 좀 읽어보면요. 자, 첫 번째 이제 목적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인데 회로의 다른 요소들이 고정되어 있는 동안 회로의 일부 요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일부 요소라고 하는 게 지금 로드 부분입니다. 일부 요소가 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자, 가변 요소가 변할 때마다 전체 회로를 다시 분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자, 두 개의 단자를 가진 선형 회로는, 자, 뭐 선형 회로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는 크게 뭐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1학기에 다룰 회로들은 다 선형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선형 소자들이 포함된 선형 회로인 거고요.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두 개의 단자가 있는 선형 회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A, B라고 표현된 부분이 선형 회로의 지금 두 개의 단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선형 회로는 전화번 VTH와 저항 RTH가 서로 직렬로 연결된 등가 회로로 대체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내용입니다. 태분행 정리의 내용이고요. 자, 여기 이제 뭐 생략되어 있는데 전화번 한 개, 그리고 저항도 한 개인 직렬 연결 회로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복잡한 회로를 하나의 전화번, 그 다음에 하나의 저항이 있는 회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내용이 태분행 등가 전압과 태분행 등가 저항. 여기 있는 지금 태분행 등가 전압, 그 다음에 태분행 등가 저항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여기 간략하게 나와 있듯이 지금 보시면 자, VTH라고 하는 이제 태분행 등가 전압은 자, 개방회로 전압으로 우리가 구한다 라는 것이고요. RTH라고 하는 이제 태분행 등가 저항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독립전원을 제거하고 난 후에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된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연습했었던 이제 등가 저항을 구하는 뭐 계산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 직렬 연결 저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단순 합으로 구할 수 있었고, 병렬 연결 저항 같은 경우에는 그 등가 저항을 역수의 합으로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 직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방법을 갖다가 이제 혼합해서 우리가 쓰면 되는데, 자, 우리가 등가 저항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뭐였냐면, 자, 관측점을 우리가 정해야 되고요. 그 관측점에서부터 가장 먼 쪽부터 순서대로 이제 줄여 나간다라는 것이 이제 등가 저항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등가 저항을 구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독립전원 을 제거한 후에 등가 저항입니다. 자, 반드시 독립전원을 제거해야 되는데 독립전원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배웠던 종속전원 같은 경우는 제거하지 못합니다. 자, 종속전원은 제거 못하고 독립전원만 제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독립전원을 제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또 설명하겠지만, 전화번 같은 경우는 자, 전화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픈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픈 서킷을 만들고요. 전류원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자, 전화번 같은 경우는 단락을 시키고요. 전류원 같은 경우는 오픈을 시킵니다. 개방을 시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전화번은 역할이 이제 전위, 그러니까 전기적인 위상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화번을 없앤다는 얘기는 전기적인 위상의 차이를 없애주는 거죠. 없애준다는 얘기가 자, 단락시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화번을 도선으로 대체하게 되면 그 부분에 저항이 없고 저항도 없고 어떤 소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압 상승이나 강화 없이 그냥 0V의 전압이 걸리게 되죠. 그 얘기는 전압원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전류원 같은 경우는 양전하가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전류원이 없다는 얘기는 양전하가 흘러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려면 자, 그러니까 수로를 막거나 아니면 끊어버리거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개방 혹은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를 우리가 그러니까 끊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화번은 단락시킴으로써 우리가 이제 없앨 수 있는 거고요. 전류원 같은 경우는 개방 혹은 오픈시킴으로써 우리가 전류원을 갖다가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개방 회로 전압이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회로에서 여기 로드 부분을 없앤 회로가 지금 여기 A, B에 그려져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자, 단자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열려 있죠. 개방되어 있는
채로 있고 그 A와 B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을 구하게 되면 결국 이제 그게 여기 오픈 서킷의 약자로서 VOC로 썼는데요. VOC라고 하는 것이 지금 B점을 갖다가 우리가 레퍼런스로 본다고 한다면,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VAB를 구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뭐 개방회로 전압, 즉 다시 얘기하면 어, 태분행 등가 전압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뭐 지금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뒤에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태분행 노트만 계속해서 설명을 할 거고, 사실 오늘 한번 하고 다음 시간에도 일부 복습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RTH를 구하는 건데요. RTH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전원을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independent source를 갖다가 지금 0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독립전원을 제거했다라는 의미고, 자, 시점은 지금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시점으로 지금 우리가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되니까요. 지금 보시면 이 화살표의 방향이 바깥쪽에서, 이게 눈이라고 생각하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지금 들여다보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 회로에 뭐 다양한 저항이, 많은 저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부터 가장 먼 쪽에 있는 저항부터 순서대로 줄여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태분행 등가 저항을 구하는, 여기 있는 지금 RTH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나눠 설명을 할 겁니다. 뭐 앞서서는 사실 이제 독립 전원에 대한 얘기만 했었는데, 자, 독립 전원만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종속 전원도 같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독립 전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 그냥 그 독립 전원을 제거한 후에, 자,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독립전원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종속전원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종속전원도 같이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종속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부에 내부 저항이 있고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 혹은 전류를 갖다가 외부에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종속전원 내부에 있는 저기 내부 저항이 결국은 외부에 있는 이제 그 저항 소자들과 합해져서 전체 회로의 저항값을, 등가 저항값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가정할 거고요. 첫 번째 경우는 지금 이제 종속전원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자,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자, 독립전원을 모두 끈 후에, 자, AB, 지금 여기 노드죠. 자, 터미널, 예, 단자 AB 사이에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이제 종속전원이 있는 경우인데요. 종속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독립전원을 끈 후에, 자, 독립전원은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종속전원이 있는 경우에도, 자, 독립전원은 없앱니다. 그러니까 독립전원을 제거한 후에, 여기서 끈다는 얘기는 제거한다는 얘기고요. 제거한 후에 AB 사이에 전압원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그 결과 전류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생각을 하면요. 자, 우리가 독립전원은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종속전원 내부에 있는 내부 저항이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방법, 즉 이제 우리가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는 그냥 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자, 우리가 임의의 전화번 하나를, 자, 외부에, 자, 지금 이게 안쪽에 있는 회로가 여기 있는 거고, 외부에다가 지금 전화번을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전류원을 연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전화번을 연결했을 때 지금 전류 I0라는 게 생성이 되었고, 이 I0라는 값은 결국 지금 요 회로를 돌아서 나오게 되는 값도 I0가 되겠죠. 그러면 이 회로에는 지금 어, 플러스 마이너스 V0라고 하는 그 전압이 걸리고 전류가 I0만큼의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오음의 법칙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 R은 I분의 V라고 하는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내부 저항,
포함한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화번 대신에 테스트 전류원을 갖다가 걸어준 겁니다. 자, 테스트 전화번을 걸어줄 수도 있고 테스트 전류원을 걸어줄 수도 있는 건데, 여기는 테스트 전류원을 가지고 I0라고 하는 전류를 이 회로 내부에 흘려줬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터미널 단자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0로서 측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I0 값과 V0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 둘 사이의 관계식의 어떤 스케일링 팩터라고 하는 것이 저항에 해당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항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I0, V0가 이제 뭐 어떻게 설정이 되어야 되는지가 이제 좀 아직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자, I0나 V0는 우리가 임의로 설정해주는 전화번, 그러니까 테스트 전화번 혹은 테스트 전류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복잡한 값을 넣을 필요가 없고요. 보통 쓰는 거는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뭐 1V라든지 1A라든지 이런 굉장히 계산하기 쉬운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전압이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출력으로 나오는 전류를 구하거나, 자, 1A의 전류를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출력으로 나오는 전압을 구하거나 해서, 자, 우리가 RTH를 구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방법은, 자, 독립전원만 있는 경우에도 써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등가 저항을 이제 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 학기 혹은 뭐 저랑 같이 하는 회로 이론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휘스톤 브릿지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내부에 이제 저항 연결이 되게 복잡한데,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 그냥 테스트 전화번이나 테스트 전류원을 걸어주고 그 출력으로 나오는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한 다음에 오hm 법칙을 써서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복잡한 회로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 전압원 혹은 테스트 전류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어진 회로가 있죠. 자, 회로가 이제 주어지면 항상 문제를 풀 때 회로를 이제 분석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등가 저항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분행 등가 저항을 구하라는 것이고요. 자, 태분행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자, 이 부분에 써 있는 얘가 이제 처음 나오는 부분인데, 자, 가변 저항을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가변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 저항의 크기를 이제 조절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제외한, 자, A, B를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을 제외한 왼쪽 부분에 대한 우리가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되는 거죠.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자, 전화번 전류원이 있습니다. 전화번 전류원이 있는데 이 두 전화번 전류원이 종속 전류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독립 전화번, 독립 전류원만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여기서는 독립 전화번 하나와 독립 전류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종속 전화번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전화번 그리고 전류원을 없애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등가 저항을 구하는 혹은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해야 되는 게, 자, 전화번과 전류원을 꺼야 되죠. 자, 이제 다시 반복된 내용인데, 전화번, 전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없애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다르고, 자, 전화번 같은 경우는 없애려면 얘를, 자, 그냥 도선으로 대체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전류원 같은 경우는 없애려면 여기 얘를 오픈시켜야 된다 그랬죠. 얘를 없애고 오픈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우리가 회로를 다시 간략하게 그려보면, 자, 지금 여기 원래 있었던 전류원이 없어졌죠. 그래서 아예 그냥 흔적이 없어졌고, 지금 여기는 도선으로 대체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선으로 대체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번과 전류원을 없애는 방법. 자, 서로 다른데 전화번은 우리가 단락시키면 되고, 혹은 이제 도선으로 대체시키면 되는 거고, 전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길을 끊어주면 된다. 오픈시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이제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됩니다. 이제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되고, 지금 보시면
자, 바깥쪽이 여기고 안쪽이 여기죠.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RTH, 즉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보는 관점에서 바깥쪽에 있는 시점에서 가장 먼 쪽부터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ohm이 가장 멀리 있죠. 그리고 자, 얘를 뭐랑 합쳐야 되냐면 12ohm과 합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그 다음에 이제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4ohm과 12ohm이 서로 병렬 연결인지 직렬 연결인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갈 때 하나의 길을 통해서 가면 직렬 연결이고요.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A라는 점에서 B라는 지점을 갈 때 갈 수 있는 길의 경우가 여러 개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병렬 연결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마주보는 한 쌍의 노드가 있죠. 그리고 그 노드 사이를 갈 수 있는 길이 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 하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길 하나, 총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4ohm과 12ohm은 서로 이제 병렬 연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하는 저항을 R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R1분의 1은 자,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자, 12분의 4가 되고요. 그래서 R1이라는 것은 자, 뒤집어줘야 되니까 이제 3ohm이 되겠죠. 여기도 이제 3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3ohm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요 오른쪽 부분에 있는 죄송합니다. 왼쪽 부분에 있는 이 저항이 3ohm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3ohm 저항과 1ohm 저항이 서로 직렬 연결일까 병렬 연결일까를 파악해야 되는데 자, 1ohm을 지나서 가다가 갈라지지 않고 그냥 3ohm만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서로 직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 합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RTH는 4ohm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답은 4ohm입니다. 자, 이제 다음 예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RTH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해야 되는 예제인데요. 자, 지금 주어진 회로를 보면 지금 저항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종속 전류원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종속 전류원으로 본다라고 이제 3장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종속 전류원이 있는데 독립 전압원 혹은 독립 전류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이 경우에 이제 VTH 그러니까 VOC 혹은 VTH라고 하는 이제 태분행 등가 전압은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것인데요. 자,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종속 전압원, 종속 전류원이 하나 있고요. 자, 회로에 독립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자, 태분행 등가 전압 혹은 전류는 0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회로에 독립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자, 이 값이 0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종속 전류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그냥 없앨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종속 전원은 우리가 제거 못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아까 이제 앞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여기에 테스트 전류원이나 테스트 전압원을 걸어줘서 그 입력 혹은 그러니까 그 입력 전류 혹은 입력 전압에 대해서 나오는 출력 전압이나 출력 전류를 측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 오음의 법칙을 써서 저항 R 값을, RTH 값을 구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앞서서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V의 전압원 혹은 1A의 전류원을 연결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둘 중에 편한 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걸어주는 건데요. 여기에 1V의 전압을 걸어줄지, 요 둘 사이에, 혹은 1A의 전류원을 걸어줄지, 그거는 뭘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I0라고 하는 전류원을 갖다가 외부에 하나 걸어준 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I5라고 하는 거를 1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A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요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고 그랬을 때, 자,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로 보고 여기 VO라고 하는 전압이 측정되는 그 출력 전압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우리가 RTH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종속 전류원의 이제 전류값이 IX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IX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값이다라는 것도 이제 보면 같이 봐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A라는 노드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를 지금 A로 보긴 했는데 여기를 A로 보긴 했는데 지금 위쪽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자, 소자가 없습니다. 소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도선을 그냥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도선 전체를 그냥 A라고 하는 노드로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전체를 하나의 노드로 지금 볼 수 있고 그냥 이 노드를 A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노드 A라고 썼고요. 자, 노드 A를 봤을 때 여기에 우리가 KCL을 쓸 수 있겠죠. 자, KCL 혹은 이제 킬프 커런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총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뭐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로 생각을 하면 자, 노드를 향해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그 노드로부터 빠져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화살표의 방향이 노드 쪽으로 들어가는 게 총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IX라고 하는 게 지금 들어가는 전류, 그 다음에 1A가 지금 들어가는 전류죠.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자, 그리고 이 IX라고 하는 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지금 IX는 지금 이 IX라는 게 노드에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반대편, 그러니까 이 등호의 반대편에 써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걸리는 혹은 이 4ohm의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라는 것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이제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오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생각 안 나면 오음의 법칙, 그리고 그거가 적용이 안 되면 뭐 킬로프 볼테이지 법칙이나 킬로프 커런트 법칙을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을 배우고 난 후에는 이제 태블행 노튼도 이제 같이 생각이 나야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법칙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 이제 생각이 나야 될 게 이제 저항과 전압 전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오음의 법칙이 생각이 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생각나야 될 게 이제 킬로프 커런트 법칙, 그리고 킬로프 볼테이지 법칙이 생각이 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배운 이후에는 이제 이제 태블행 노튼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태블행 노튼은 사실 뭐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회로가 주어졌을 때 쓰이는 거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빈도수는 좀 낮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제 4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4장에 우리가 이제 노드 어널리시스랑 이제 메쉬 어널리시스라는 걸 배울 텐데 그 노드 어널리시스랑 메쉬 어널리시스까지 배우게 되면 우리가 배워야 될 회로 이론을 해석하는 일단 기본적인 법칙 혹은 성질들은 다 배우는 겁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5장에서 이제 저항이 아닌 커패시터나 이제 인덕터와 관련된 걸 배우고 난 후에 6장과 7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회로를 놓고 이제 1차 미분 방정식이나 2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3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몇 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오음의 법칙이겠죠. 자, 그럼 오음의 법칙이면 얘가 지금 저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전류입니다. 전류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항이 있는데 전류를 구하려면 우리가 뭘 알면 구할 수 있느냐? 전압을 알면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로 봤을 때 지금 여기를 지금 V 아웃으로 봤습니다. V0 혹은 V 아웃으로 봤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그라운드가 잡혀 있습니다. 임의의 그라운드를 잡아놨고요. 여기를 0V를 보는 겁니다. 접지시켜 놨을 경우 여기를 0V를 보게 되고 그럼 0V가 있고 자 0V 기준으로 지금 이 플러스 쪽이 V0만큼 혹은 V 아웃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 위쪽에 노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한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그게 V 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방향. 자,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방향으로 전류가 얼마가 흐르냐면 4분의 V0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4분의 V0 혹은 V5, Vout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자, 요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여기는 이 식처럼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이 IX라는 게 여기 쓰여져 있죠. 자, 그리고 4분의 V out 마이너스 0인데 지금 0은 생략된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결국은 V5에서 자, 0을 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자, 지금 요 두 번째 항이 쓰여져 있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는 지금 2분의 V out 마이너스 0을 썼습니다. 자,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이고 이옴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도 V out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결국 이게 뭐랑 같냐면 마이너스 IX랑 같게 되는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식도 구했고 지금 V out과 IX 사이의 관계식도 구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1은 지금 여기서 넘어온 거고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되면 IX와 V out이 이제 미지수인데 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풀리지 않겠죠. 그래서 식을 하나 더 유도해야 되는데 그 식이 지금 이렇게 유도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식에 대해서 쓴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갖다가 이 위쪽 식에다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V out은 이제 4가 나오게 되고 자, 우리가 1A를 가정했었습니다. 자, 테스트 전류원 I out이라고 하는 게 혹은 IO라고 하는 게 지금 1A였으니까 자, RTH는 결국 I0분의 V0가 되겠죠. 그리고 자, 그게 1A분의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옴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자, 저항도 이 경우에는 이제 음수의 저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음수의 저항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에서 이제 썼듯이 이제 소모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외부로 전달한다는 개념으로서 음수의 저항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노튼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튼 정리도 이제 태분행 정리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회로를 이제 간략화 시키는 것에는 이제 같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쓰이는 건데요. 자, 근데 그 간략화된 형태가 이제 태분행과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내용은 동일합니다. 두 개의 단자를 가진 선형 회로는, 자, 목적은 앞에 써 있던 것 같은 거고, 내용은 이제 비슷한 건데, 자, 두 개의 단자를 가진 선형 회로까지는 동일한데, 자, 이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자, 그 회로는 우리가 전류원,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의 자, 병렬 연결로 된 등가 회로로 대체할 수 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결과 회로인데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는 회로로 우리가 대체 가능하다. 자, 태블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전화번과 하나의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된 형태로 이제 우리가 줄일 수 있었는데, 자, 여기서는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된 등가 회로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IN은 지금 단자의 단락회로 전류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VTH라고 하는 것은 단자의 개방회로 전압이었죠. 자, 만약에 지금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양단의 A와 B 사이에는 자, 전압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전압의 차이가 있으려면 그 안에 소자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전압을 구할 때는 개방을 시켜서 연결시켜주면 그게 결국은 같은 노드가 되고 둘 간에 이제 전압 차이가 없으니까 구할 수 없어서 개방을 시켜놓고 구하고 전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길을 만들어 줘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니까 얘를 이 둘 사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단락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IN이라고 하는 지금 노튼 등가 전류는 자, 단락회로 전류를 구하게 되는 거고요. 자, RN이라고 하는 어, 노튼 등가 저항은 자, 이거는 태분행 회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립 전원을 제거하고 난 후에 구하는 등가 저항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노튼 등가 저항이나 태분행 등가 저항이나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뭐 그렇지만 뭐 지금 이제 구분을 해서 쓰게 되면 RN으로 쓰는 게 이제 노튼 등가 저항, RTH 혹은 RT를 쓰게 되면 그게 태분행 등가 저항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ISC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락 회로 전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래 위에서 이제 오픈되어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단락시켜서 단락 회로 전류를 구하게 되는 거고, 그 값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노튼 회로의 전류원이 가져야 되는 값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노튼 정리와 관련된 이제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IN 값과 지금 RN 값을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회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이제 처음에 봐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은 자, 종속 전류원 혹은 종속 전압원이 포함되어 있는 회로인지를 이제 파악하면 되는데, 자, 다행히 여기서는 종속 전류원과 종속 전압원은 없습니다. 지금 독립전류원 하나, 그다음에 이제 독립전압원 하나, 그리고 이제 4개의 저항이 이제 존재하는 회로고요. 자, 이제 처음 해야 될 게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자, RN을 이제 구한다라고 하면, 지금 독립전압원, 그리고 독립전류원을 갖다가 없앤 후에, 그러니까 RN은, 등가 저항 RN을 구하면 되고, IN 같은 경우는 A와 B 사이를 단락시켜서 우리가 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할 거는 우리가 이제 RN 값을 구하는 것을 이제 먼저 연습을 할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었던 전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방시켜서 없앨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개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자, 다음 해야 되는 게 지금 10V짜리 전압원을 갖다가 우리가, 자, 단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원래 전압원이 있던 위치가 전압원이 없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지금 8옴, 4옴, 8옴, 5옴 이렇게 총 4개의 저항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시점이 A와 B 터미널 기준, 단자를 기준으로 바깥쪽에서 이제 안쪽을 들여다보는 쪽으로 보게 되면, 자, 지금 가장 먼 쪽이 4옴이죠. 그쵸? 4옴이 지금 8옴과 서로 직렬 연결입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선 지금 직렬 연결인 겁니다. 지금 이쪽에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고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8옴 거쳐서 다른 데로 갈 일 없이 4옴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4옴 거쳐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다시 8옴으로 지나갑니다. 그럼 8옴, 4옴, 8옴은 서로 직렬 연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합으로서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옴이 이 왼쪽에 존재하는 등가 저항 값이 되고요. 20옴과 지금 여기 있는 5옴은 서로 병렬 연결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요. 자, R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직렬 연결 그러니까 저항 3개의 직렬 연결, 그리고 자, 그것과 5옴의 서로 병렬 연결. 우리가 병렬 연결은 앞으로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병렬 연결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역수의 합으로서 구하게 되면 그 값이 이제 4옴이 된다라는 것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 자, Rn분의 1은 지금 자 20분의 1, 여기는 20분의 1 더하기 지금 5분의 1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20분의 5가 나오게 되고, 자, 역수로서 4분의 1이 나왔으니까요. Rn 값은 이것을 다시 뒤집어준 4옴이 되겠죠. 자, 제가 이제 단위를 빼먹었는데 단위 항상 써주는 것을 이제 습관으로 들였으면 좋겠고요. 자, Rn 값은 4옴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In 값을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노튼 전류원 값을 구하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앞에서와 같은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제 전류원 값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자, 전류원 값은 자, 두 개의 단자를 서로 단락시켜서 그 단락된 도선 사이를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IN,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ISC로 short circuit이라고 해서 이제 ISC로 이제 약자를 쓰는 거고요. IN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단락시켰습니다. 자,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지금 A와 B 단자 사이를 단락시켰다라는 것만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KVL, 그러니까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을 쓸 거고요. 그러면 지금,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맨 왼쪽에, 메쉬에 흐르게 되고, 그 다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구하게 되면, 이 전류를 구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IN 값과 같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설명할 거고요. 자, 다시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는 IN입니다. IN을 구할 거고요. 그 IN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요 룹 혹은 메쉬가 하나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 또 메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 맨 오른쪽에 메쉬가 하나 있죠. 자, 이 각각의 메쉬에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여기는 이제 I1이라고 썼고, 자, 이 가운데 메쉬를 통해서 I2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자, 맨 오른쪽에 I3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본다면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맨 오른쪽에 I3라고 하는 전류가 흐릅니다. I3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는데 지금 이 도선 위를 흐르는 전류도 I3여야겠죠. 그렇죠? I3여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였냐면 그게 결국은 IN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I3라고 하지 말고 IN으로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거. 지금 여기 2A의 전류원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이 룹 안에서 흐른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I1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지가 그러니까 이 전류원이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얘가 외부에 공급하는 전류값이 2A면 자, 여기서 측정하는 전류값도 2A, 여기도 2A, 여기도 2A, 여기도 2A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2가 될 겁니다. 물론 자, 여기에 지금 노드가 존재하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I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지금 나누어져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선상에서도 지금 2A가 흐른다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가운데 끼어 있는 요 도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2A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류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I1 값이 2A라고 지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2A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지금 I2를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지금 가운데 부분을 I2로 설정을 했고요. 자, I2의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겠죠. 흐르고 있고 이쪽 노드에서 자,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전류가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전류가 있을 텐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전류는 당연히 IN 값과 같을 거고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전류가 얼마인지를 알면 우리가 IN 값을 구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I2라고 하는 거는 IN 더하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I3라고 하겠습니다. I3를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물론 지금 제가 X표를 쳐놔서 이쪽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쪽 노드에서 전류가 도착을 했는데 한쪽은 저항이 전혀 없고요. 지금 이쪽은 5옴만큼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싶을 거냐 하면 전류는 물의 흐름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자동차의 흐름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고속도로인데 뭐 차가 하나도 없는 고속도로를 가고 싶을지 아니면 뭐 차도 많고 길도 꼬불꼬불한 산길을 가고 싶을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속도로를 가고 싶겠죠. 차가 없는. 자, 전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는 저항이 있는 회로고요. 여기는 저항이 없는 도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전류가 다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는 0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i3는 결국 0이 되는 거고요. i2가 in 값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i1은 2A였고 i2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제가 설정했던 i2는 이렇게 넘어가는, 자, 좀 복잡하니까 좀 지워보고요. 자, 원래는 이제 가운데 부분에 이제 흐르는 전류를 이제 I2로 봤었는데, 그게, 자,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없는 셈 쳐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그게 I2다라고 보게 되면 결국은 I2의 전류와 IN의 혹은 ISC의 전류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지금 룹이 있기 때문에 KVL을 쓰겠습니다. KVL을 쓸 거고요. 그래서 지금 KVL을 계산하게 되면 자,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KVL을 굳이 안 써도 되죠. 왜냐하면 2A라고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자, 2A라고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I1은 따로 구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I2 혹은 이제 IN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의 KVL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지금 제가 설정한 것처럼 이제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볼 거고요. 자, 보시면 우리가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구별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가 써줬는데 그냥 저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게 뭐 계산상 좀 쉽더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잡으셔도 되는데요. 그냥 그 기준만 일관되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자,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설정해주면 계산이 좀 편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보시면, 자, KVL이라고 하는 것이 전압 상승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게 KVL이었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화살표가 플러스 방향으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8옴에 대해서는 전압 강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8I2. 자, 그리고 쭉 가는데 아무것도 없죠. 지금 계속 없다가, 자, 여기에서 지금 다시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8옴이니까, 8옴인데,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어, 요거를 좀 잘못 설정을 했어요. 지금, 어떤 툴을 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이게 설정이 잘못된 거고, 얘를 플러스, 얘를 마이너스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8옴 같은 경우도 수동보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보게 되면 8i2 값이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자, 여기 전압 1이 존재하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전압 상승입니다. 전압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를 붙여서 지금 12를 써주게 되었고요. 자, 4옴이 지금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좀 복잡하니까 다시 지우고 다시 하게 되면 4옴과 관련된 얘기가 좀 중요한데 이 4옴의 저항은 두 개의 전류가 지금 겹쳐서 흐르게 됩니다. 지금 I2의 전류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I2가 흐르게 되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지금 흐르는 전류가 I1이 있습니다. 결국은 2A와 같은 전류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I1과 I2가 이제 충돌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자,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표시된 얘가 이제 수동보 규정을 이제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게 되면 자, 그래서 I2 마이너스 I1 곱하기
4를 했을 때 그게 4옴에 걸리는 전압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이 식을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20i2 8 12는 0이라고 해서 i2 값이, 즉 in 값이 1A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마지막에 설명했던 이 부분을 좀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처음 나오는 개념이고, 사실은 이 내용이 4장에 나오게 됩니다. 4장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 감안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배울 걸 감안하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이제 뭐 지금 이해하면 나중에 편할 테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 자, 지금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큰 메쉬가 하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4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전류 I2가 있고, 지금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전류 I1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 전류 두 개가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전류의 방향이 I2, I1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른 쪽을 뺀 만큼의 전류가 결국은 4옴의 저항에 흐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I2를 갖다가 지금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I2-I1만큼의 전류가, 자, 방향을 지금 우리가 I2를 플러스로 보기 때문에 그냥 I2에서 I1을 빼준 겁니다. I2 값이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I2의 방향을 우리가 손방향으로 그러니까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I2에서 I1을 빼는 것이 지금 여기 4옴에 걸리는 4옴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의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4 괄호 열고 I2-I1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결국은 이 4옴의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1A가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그 해석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해석 방법 중에 하나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전류원이 아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전류원이, 자, 이 메쉬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정해준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그러니까 저항이 0인 도선과 서로 병렬 연결이 되면, 자, 저항이 있는 쪽으로는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더라.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는 그쪽은 그냥 끊어버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없는 셈, 저항을 없는 셈 치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내용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교재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교재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에서 이제 한 가지 더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배우고, 이론을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복습의 개념으로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태분행과 이제 노튼 폼을 얘기하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태분행 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분행 폼이라고 하게 되면, 자, VT라고 하는 전압원, 그리고 RT라고 하는 저항이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게 태분행 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IN이라고 하는 전류원과 RN이라고 하는 저항이, 등가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우리가 노튼 폼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정리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VT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태분행 전압, 등가 전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는, 자, 개방회로 전압을 구해서 구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RT라고 하는 것은 지금 태분행 등가 저항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태분행 등가 저항은 그냥 우리가 독립전원만 있는 경우에는 독립전원을 제거한 후에 내부 저항을 구하면 된다. 내부에 존재하는 등가 저항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노튼 전류원 값 IN은, 자, 단락회로 전류를 구하면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RN 값은 RT와 마찬가지로 내부에 있는 등가 저항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교재에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자, 앞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자, 태분행 회로와
이제 노튼 회로 사이에 관계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건데요. 이 두 개 회로, 자, 태분행 회로와 노튼 회로가 서로 같아지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태분행 회로와 노튼 회로, 혹은 이제 뭐 태분행 노튼이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두 개의 회로가 같은 등가의 회로이기 위해서는 단자 법칙을 만족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단자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입출력 간의 관계를 우리가 함수식으로서 표현한 거고요. 그 함수식이 같은 형태이면 우리가 그것을 등가 회로로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이 단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양단의, 그러니까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 그리고 자, 단자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를 I, 로 보게 된다면, 자, V 값과 I 값이 같으면 이 두 회로는 같다라고 하는 게 단자 법칙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태블행 노튼에서도 이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한 조건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 태블행 회로와 노튼 회로를 서로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회로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 그 회로를, 자, 저항, 그리고 전류원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는 회로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자, 지금 전류원과 지금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자, 등가 회로인 전압원과 저항 하나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회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태분행 노튼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왼쪽 회로에서 KVA를 쓴 거고요. 왼쪽 회로에서 KVA를 쓰게 되면 지금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우리가 계산해야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V라고 하는 게 있고, 지금 RT에 걸리는 전압이 있고, VT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죠. V라는 거는. 자,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V로 쓸 수 있고요. 자, 지금 VT는 지금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호의 오른쪽에 써줬고요. 그리고 RT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이 화살표의 화살표의 그 뾰족한 끝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RT 곱하기 I라고 하는, 자, 것은 우리가 전압 강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요. 자, 오른쪽에서는 이제 KCL을 쓸 건데요. 자, 노드를 하나 잡고 KCL을 쓰게 되면, 자, 이 위쪽에 노드를 잡은 거고요. 자, 들어가는 전류 IN, 그리고 나가는 전류, 지금 이게 얼마가 되냐면, 자, V라고 하는 것이 요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값이 될 거고요. 그래서 Rn분의 V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 또 하나가 I가 됩니다. 그래서 자, 들어가는 전류 IN, 나오는 전류 I, 그리고 Rn분의 V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이게 여기 쓰여져 있는 이게 입출력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함수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V는 마이너스 RTI 더하기 VT로 지금 식을 바꿔 쓸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전압 V에 대한 식으로 지금 바꿔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자, 이 두 개의 식이 같아지기 위한 조건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두 개의 식이 같아지기 위한 조건은,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VT와 RN 곱하기 IN이 같으면 되는 거고, RT 곱하기 I가 RN 곱하기 I와 같으면 되는 거겠죠. 자, 첫 번째 쓰여져 있는 얘네가 같아지려면 RT와 RN이 같아지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쓰여져 있는 얘가 같아지기 위한 조건은, 자, IN은 RN분의 VT를 만족하거나, 아니면 VT는 Rn 곱하기 IN을 만족하거나, 어차피 같은 식이죠. 자, 요 식을 만족하게 되면 이 두 번째 경우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랬을 때 지금 요 위아래 식이 서로 같은 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둘과는 서로 등가 회로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등가 회로가 되기 위한 조건,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태분행과 노튼 회로가 등가이기 위한 조건은,
둘 사이의 저항의 값은 동일하고, 자, 전압 값은 Rn 곱하기 In 혹은, 자, 여기 제가 Rn을 쓰면 안 되고 RTH를 썼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RT분의 VT. 근데 결론적으로 RT와 RN이 같기 때문에 그냥 혼용해서 써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태분행 회로와 노튼 회로가 서로 등가이기 위한 조건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RT와 RN이 같아야 되고, 자, VT는 RN 곱하기 IN이 되거나, 자, IN은 자, RT분의 VT를 만족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쓰면 교재에 나온 내용을 이제 정리한 거고요. 태분행 정리 같은 경우는 자, 두 개의 단자를 가진 선형 회로는 자, 전압원 하나와 자, 저항 하나가 서로 직렬로 연결된 등가 회로로 대체될 수 있다. 자, 노튼 정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단자가 있는 선형 회로는 자, 전류원이고요. 전류원 IN과 자, 하나의 전류원 IN과 하나의 저항 RN이 서로 병렬로 연결된 등가 회로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태분행 정리, 그다음에 이제 노튼 정리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조금 길었지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이 내용과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근데 문제를 풀려면 사실 이제 이 앞전에 내용들이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복습을 좀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뭐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